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삶의 깊이를 더하는 단 하나의 질문.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한때 자기계발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다. 그저 말로만 행동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듣기에 안이 꼬웠던 것 같다. 지금 난 인문학 서적만큼이나 자기계발서를 좋아한다. 내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법, 계획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더 전략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때로 그러한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읽은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계발서라는 이름 그대로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개발되기는커녕 읽어도 읽은 것 같지 않다면 자신이 문제가 있든 책이 문제가 있든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 지금도 매일 내 갈 길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독서에 푹 빠지기 전에는 내 삶이 더욱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엔 어떤 책을 읽어도 성장의 느낌은커녕 머릿속에도 마음속에도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때의 내 문제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소한 목표도 없었다. 주위에서 말하길 그저 책 읽으면 좋다니까 인생이 바뀐다고 하니까 막연한 희망을 품고 읽었을 뿐이었다. 물론 난 독서가 반드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단순 즐거움만을 위해서도 독서란 건 정말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 목표 없이 세상의 여러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는 것도 좋은 독서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때의 나처럼 성장에 너무도 갈급하다면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욕구가 끓어오른다면 이럴 때야말로 독서를 내 삶의 성장 과정에서 최고의 도구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 독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었다. 내 의식에 좋은 지식을 들어부어도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내 열정의 목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지혜의 서를 읽어도 채워지는 듯 하다가도 책만 덮으면 새하얗게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의 좋은 지식과 스킬을 배우기 이전에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한 가지를 찾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러 가지 강연을 듣고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삶의 스킬들을 배우지만 진정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이 불명확하면 책이나 강연으로 들은 좋은 지혜와 지식들은 그 순간만 지나면 안개 거치듯이 사라져버린다.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행동도 명확해진다. 명확한 비전을 가지려면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한다고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매우 혼란스럽겠지만 이 혼란의 과정을 겪어야만 자신이 가장 원하는 답과 가까워질 것이다. 모든 위대함은 겉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끊임없는 움직임, 역동하는 에너지를 참고 견뎌낸 결과물이다. 나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혁신의 순간을 맞을 수가 없다. 누구보다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를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길이 진정 나를 위한 길이었을까? 혹시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길은 아니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뒷전으로 하는 삶은 아니었을까?
내가 주인공인 각본을 써라. 영화에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은 영화의 장르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만약 영화에 각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연기자가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뭘 연기해야 하는지 모르니 연기 자체를 할 수 없다. 영화에서 각본은 필수다. 인생이 한 편의 영화와 같다면 우린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이 영화가 어떤 장르의 영화가 될지를 결정한다. 그렇기에 인생에서도 각본이 매우 중요하다. 삶의 각본이 없다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주인 없이 버려진 집은 몇 년만 지나도 폐가가 되는 것처럼 각본 없는 삶은 주인 없는 집과 같다. 스토리가 존재하지 않는 무의미한 장면의 연속일 뿐이다. 영화의 각본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 감독이다. 보통 우리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을 기억하지만 영화가 잘 만들어져 상을 받게 되면 그 상은 감독이 받는다. 연기자는 연기에 대한 상을 받을 뿐이다. 인생에서도 이 각본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하다. 인생에서는 감독 또한 나여야 하고 주인공 또한 나여야 한다. 그렇기에 이 인생이 영화 만들기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감독도 해야 하고 주인공의 연기에도 집중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하므로. 물론 영화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설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화창한 날씨가 필요한데 갑자기 소나기가 올 수 있다. 함께 연기하는 조연들이 장면을 망칠 수도 있다. 각본의 존재와 그 주인이 누구인가는 정말 중요하다. 최소한 자신이 감독이라면 각본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설계한 나의 인생 이야기를 바로 내가 주연이 되어 만들어 갈 것이다. 촬영이 이어지며 스스로가 생각한 각본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연기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때에 따라서 각본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각본도 과감히 변경할 수 있다. 사실 인생이란 것이 영화와 다른 점은 인생은 아무런 각본도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목표 없이 방향도 모르고 표류한다 해도 이 인생은 계속 진행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각본을 짠다고 인생이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각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것은 자신이 쓴 각본이 없는 사람의 삶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각본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외따로 떨어진 무인도로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다. 나만의 각본을 써서 주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타인의 각본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나만의 각본을 가지지 못한다면 난 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인생의 조연으로 그 역할을 다하며 살게 될 것이다. 조연 또한 영화에서의 중요한 역할이고 그 영화에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긴 하지만 나의 삶에서만큼은 주인공 역할을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각본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한다. 뒤처짐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뒤처진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기준은 타인이다. 내 삶의 방향, 삶의 길을 찾고 있는데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이, 타인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뒤처진다는 생각 자체는 이미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적절한 선의의 경쟁심은 인간에게 좋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뒤처진다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지나친 경쟁심은
스스로의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놓게 하고 결국 행복의 기준 자체도 타인에게로 돌아가게 한다. 지금 현재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사회적 나이로의 어떤 압박을 받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 질문이다. 우리가 평생 던져야 할 질문이고 끊임없이 던지고 던져야 할 질문이다. 뒤처짐을 두려워하지 말자. 어떻게 살아갈 때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자.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해 보인다면 소소한 기쁨이라고 바꿔도 좋다. 난 어떻게 살아갈 때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사회의 시선이 넌 뒤처졌어 라고 말할 때 난 그딴 헛소리에 반응 안 해. 난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다짐해 보자.